10시가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싸늘한데 지금 제 사무실인데 밖에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또 나라가 망해가도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법 법인격 부인론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 단원만 찍을게요. 길게 하기 그러니까. 정말 수험생들이 그렇죠? 이게 제 걸 많이 듣는 건 아니겠죠? 참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법인격 부인론. 일반인들은 모를 거예요. 수험생들은 이제 조금 관심 있고. 제가 그랬죠? 회사가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일반인하고 회사 같으면 일반 개인 상인이다 그랬으면 영업주고, 그 다음에 회사 자체가 상이라는 걸 그랬어요. 상법은 항상 회사 위주라고 그랬죠. 매매 같은 매도인 위주고, 법인격 부인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개념을 딱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법인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인을 설립해요. 그래서 내가 책임 안 지려고. 아까 그랬죠? 법인이 회사가 상대단 말이에요. 상인이란 말이에요. 회사가 지는 거야. 그 속에 있는 내가 운영자는 책임을 안 져. 법인한테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주주는 빠져버리는 거. 이렇게 하려고 회사를 설립해요. 첫 번째, 자기는 책임을 안 지려고 회사를 설립해요. 그래서 이야기 나옵니다.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일반 채권자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채권자가 볼 때는 이 나쁜 놈한테 뭔가 책임을 지우고 싶은데 회사에다만 책임지고 자기는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가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법인한테 원래는 책임이 있다고 얘기해요, 항상. 근데 그 법인을 부인해버리고 누구한테 책임지게 한다? 개인 주주한테 책임을 지우게 하는 이론이 법인격 부인론이에요. 이거 아주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아셔야 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A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자기가 설립한 회사인데 조금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B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요. 간단히 말해서 이 회사는 그대로 두고, 그러면 A 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껍데기 회사가 있는 거야. 그걸 싹 빼돌려 가지고 B 회사를 만들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두 가지. 첫째,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서 본인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럴 때 이 개인 주주한테 책임을 묻는 거, 법인격 부인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껍데기로 만들어 놓고 다른 회사를 설립했을 때, 이때도 A 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B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집의 주주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 회사를 형해화시키고 B 회사를 만들었을 때도 B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법인격 부인론이에요. 충분히 설명했죠. 자, 법인격을 부인론을 다시 말로 이꼴 뭐다? 법인격 남용 이렇게 생각하면 돼. 법인격을 남용했다. 법인격을 부인했다. 이런 얘기. 남용하게 되면 권리남용 배웠죠. 신의성실 원칙에서 이게 전부 무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주한테, 첫 번째는 주주한테 책임 물으라는 거고, 두 번째는 회사한테 채무 면탈하기 위해서 A에 대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건 또 아시겠죠. 너무 오래 설명하고 있죠. 자, 효과. 그렇다고 해서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진 않겠죠. 자, 1번 이야기합니다. 첫째, 회사를 설립했는데 거기에 속에 있는 주주가 있죠.
개인이 회사 운영자, 사장이라 해도 좋고, 주주가. 그런데, 법인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자기는 빠지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돈을 다 빼돌리든 어쨌든 그 법인은 그대로 살아있다. 소멸하진 않는다. 주주한테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회사는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함부로 쓰여진 경우는 배우자인 타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배우자인 타인이란 말이 그 사람한테도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법인격 부인론은 굉장히 이해 못하실 분한테는 잘 안 하더라요. 그러니까 개인 상인일 때는 영업주한테 책임 묻고, 삼성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 물어요? 삼성에다 책임 물으라는 얘기예요. 삼성. 거기에 있는 이재용이한테 묻지 말고. 그런데 삼성이라는, 지금 자꾸 핍박받으니까 그러네. 삼성이라는 회사를 너무 형용화 시켜버렸어.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 자기가 돈 다 빼돌리고. 그럴 때는 이재용이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의예요. 그 다음에 이따 진짜 중요한 것도 나옵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은 면탈하게,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A 회사를 놔두고 신설회사 B법인을 만들었어요. 아까 설명했죠. 그럼 채권자, A 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A 회사를 껍데기로 만들어 놨잖아요. 원래는 이 채권자인데 껍데기로 만들었으니까 이 B 회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주주한테 물을 수 있고, 개인한테. 두 번째는 뭐야? 회사를 설립했을 때도 B 회사에다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결론은 이겁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거 하나는 설립 안 하고 회사를 그냥 빵꾸 내는 거고. 이해 가셨죠? 근데 지금부터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걸 잘 보세요. 기존 회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 면탈할 목적이죠. 채권자한테 동일한 신설, 항상 채권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채권자. 이해 가셨죠?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하였다면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이다.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그랬어요. A 회사를 B 회사를 설립했는데 A 회사하고 B 회사는 별개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채권자는, 이런 얘기죠. 채권자는, 기존의 채권자는 항상 채권자입니다. 누구한테?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 시험은 이거 나와요. 회사를 설립하는 거 나와요. 이 회사를 껍데기로 만들어 놓고 B 회사를 만든 거야. 왜? 회사한테 책임을 물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채권자가 A 회사 채권자니까. 그럼 이 A 회사 채권자는 어떻게 돼요? 이걸 껍데기 만들어 놓고 B 회사를 새로 좋은 회사를 설립해 버렸으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B 회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A 회사, B 회사한테도 동일 회사니까. 그래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거, 핵심,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A 회사를 채무 면탈하려고 B 회사를 껍데기 만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강제 집행하려고 그럴 때 문제죠. A 회사, B 회사 강제 집행하려고 할 때. 그러면 이 A에 대한 채권자잖아요. 자, A에 대한 채권자는 이 A 회사에 대한 집행 권한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B 회사에 대해서는 집행 권한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A 회사, B 회사한테 둘 다 똑같은 회사니까 나한테 돈 갚어. 채권자는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첫째. 두 번째. 그런데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A 회사에 대해서
이게 중요해요. 이거 하려고 제가 10시간 넘게 걸렸어요. 이것도. A 회사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A 회사에 대한 집행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동일한 회사지만 법인이 다르잖아. 법인이. 근데 B 회사에다가 A 회사에 대한 집행 권한이 B 회사에 대한 집행 권한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둘 다 이행 청구하려고 그러면 A 회사에 대한 똑같은 거를 증명을 해서 똑같은 회사다. 채무 면탈하려고 이렇게 껍데기를 만들어 놨다. 나는 B 회사한테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증명을 해서 B 회사에 대한 집행 권한을 다시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설명했으면은. 자, 첫째. 두 회사에다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하려고 그러면 뭐야? A 회사에, 그러니까, 이 법률 용어로도 알아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할게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게 시험 나오니까. 예를 들면 A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 A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이 B 회사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죠? A 회사에 대한 그 채권자의 판결의 기판력이 B 회사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둘 다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집행권한은 따로따로 받아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정도도 모르시면 안 되겠죠. 시험은 이거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로. 둘한테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둘 다 하려고 그러면은 그 할 때는 A 회사, B 회사를 공동 피고로 해가지고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럼 되겠죠. 감사합니다.